남자가 아카데미 입학시험을 치렀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치를 합친 점수가 고작 9점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그런 녀석이 어찌된 일인지 신입생 평가에서 반 최고의 미소녀와 공동 1위를 차지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그를 구제불능의 쓰레기로만 취급했다. 그들이 비웃던 이른바 쓰레기가 사실 최상위 등급인 SS급 특성을 2개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이다. 불과 이틀 반 전만 해도 그는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평범한 갓 졸업생에 불과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그는 다른 사람들의 게임 계정을 대리 육성해주며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친척들에게 자신이 그들이 생각하는 한심한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망설임 없이 집을 나왔다. 자신이 결코 쓸모없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겠다는 독한 마음을 품고서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가 힘겹게 이어가던 고요한 일상을 산산조각냈다. 당혹감 속에 문을 연 그는 기괴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봉투를 뜯어낸 바로 그 순간 짙은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그를 집어삼켰다. 동시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여명 아카데미의 수습 신입생으로 입학하셨습니다. 신원 확인 완료. 강제 전송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그 말도 안 되는 편지에 의해 이 빌어먹을 여명 아카데미라는 곳으로 강제로 끌려오고 말았다. 사오린이 아직 머릿속의 혼란을 수습하기도 전에 갑자기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다. 어이, 드디어 일어났냐? 뭐냐? 여기서 겨울잠이라도 잤냐? 주변의 다른 신입생들도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며 술렁였고 그중 몇몇은 즉각 분노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시발, 여기가 대체 어디야? 이건 엄연한 납치라고. 당장 내보내줘.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때 짜증 섞인 혀차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복을 입은 남자가 갑자기 손에 쥔 긴 칼을 휘두르며 날카롭고 서늘한 섬광이 허공을 갈랐다. 검이 귀를 찢는 듯한 갱음과 함께 그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고 그 벼락 같은 공격에 모든 신입생이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 남자가 욕설을 내뱉었다. 무슨 헛소리들을 처하고 난리야. 다들 입 닥치지 못해. 어째서 신입놈들 중엔 매번 이런 멍청이들이 꼭 껴있는 거냐? 입학처 놈들은 밥 처먹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나? 존나 성가시게 하네, 진짜. 그렇게 말하며 그의 차가운 시선이 전체 무리를 훑고 지나갔다. 늦잠을 잔 어떤 멍청이 하나 때문에 우리 반은 이미 너무 많은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해버렸다. 그러니까 짧게 말하겠다. 여기는 여명 아카데미 신입생 7반이다. 나는 너희의 교관인 친찬이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운명에 의해 선택받았다. 이곳에서 너희는 잔혹한 훈련을 거치며 한계를 거듭 뛰어넘고 마침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즉시 무리 사이로 숨죽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새로운 세계? 이 새끼 미친 거 아냐? 친천은 그들의 의심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곳에서 너희는 절대적인 힘, 끝없는 부, 무소불위의 권력, 심지어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다. 헛소리는 이쯤 해두지. 지금 당장 잠재력 평가를 시작하겠다. 그 말을 듣자 사오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며 속으로 계산을 굴리기 시작했다. 여긴 적어도 200명은 있어. 이 정도 규모라면 절대 평범한 납치극일 리가 없어. 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지? 우리가 아직 지구에 있기는 한 걸까? 새로운 세계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마치 게임 설정이나 예계 식민지 개척 프로젝트 같은 데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 그리고 이른바 잠재력 평가라니. 설마 진짜 게임처럼 캐릭터의 능력치를 확인하는 걸까? 바로 그때 신입생 중 한 명이 평가를 마쳤다. 친찬은 화면을 힐끗 보더니 총합 능력치가 24라는 걸 확인하고는 역겹다는 듯 입술을 비틀었다. 완전 쓰레기구만. 그 다음 학생이 총합 32점을 기록하고 나서야 친찬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남은 신입생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평가를 받았다. 친찬은 수치들을 바라보며 실망감을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눈여겨볼 만한 녀석은 고작 한두 명뿐이군. 나중에 교장한테 따져야겠어. 입학처 놈들은 쓰레기장 안에서 사람 줍는 짓거리 좀 그만해야 해. 머지않아 사오린의 차례가 돌아왔다. 그는 잔뜩 긴장한 채 평가 장치 위에 올라섰고 속으로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녀석들은 6에서 7초면 다 끝나던데 난 벌써 1분이나 지났잖아.
왜 아직도 안 끝나는 거지? 한편 친천은 이 녀석만큼은 드디어 뭔가 좀 쓸만하지 않을까 하는 노골적인 기대감을 품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기계가 멈추고 사오린이 돌아나가려던 찰나 친천이 그에게 소리쳤다. 거기 멈춰. 내 수치 좀 보자.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 설마 내가 진짜 엄청난 보물이란 소린 아니겠지. 하지만 친천의 시선이 화면에 닿은 순간 그의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이런 글자가 떠 있었다. 이름 사오린, 근력 2, 민첩 2, 지능 2, 체력 3, 총합 능력치 9, 맙서사. 내가 여명 아카데미에 이토록 오래 있었지만 이렇게 쓰레기 같은 능력치는 머리털 나고 처음 본다. 총합 한 자릿수로 시작하는 놈은 난생 처음이군. 젠장. 넌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희귀종이다. 희귀종이야. 교실 전체가 순식간에 날선 조소로 폭발했고 그 모든 끔찍한 말들이 칼날처럼 사오린의 귓가에 박혀들었다. 대체 누가 이런 쓰레기장 같은 곳에 남고 싶어한대? 배짱 있으면 당장 원래 있던 곳으로 날 보내라고. 친천은 씩씩대며 자리를 뜨는 사오린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투덜거렸다. 드디어 쓸만한 천재가 한 놈 들어온 줄 알았건만. 내 기대가 완전히 아깝군. 완전 구제불능의 쓰레기잖아. 모든 비웃음이 바늘처럼 찔러댔고 사오린은 거친 굴욕감의 해일이 제 속을 미친 듯이 휘젓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어딜 가든 늘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곳에서조차 여전히 그 꼬리표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인가? 친천은 노골적으로 꺼림칙한 기색을 보이며 금속 인식표를 꺼냈다. 내깟 놈의 레벨로 테스트에 참가하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너한테 이 신분증을 주는 건 완전한 낭비야. 사오린은 갑자기 친천의 손에서 신분증을 낚아챘다. 그의 눈은 순수하고 완고한 반항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쓰레기인지 아닌지는 숫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뭐라 하든 내 스스로 시험해 볼 겁니다. 그래. 입은 아직 살아서 나불대는군. 좋아. 그럼 어디 현실이 내 뺨을 후려치는 걸 느긋하게 지켜봐 주마. 테스트 중에 오줌이나 지리지 마라. 그 순간 신입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다. 특기생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친천은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쏘아보냈다. 그들은 하늘이 아예 떠먹여주는 운 좋은 괴물들이다. 신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증수표지. 다른 모든 이들 위에 군림할 운명을 타고난 자들이다. 나머지 녀석들은 입학 테스트나 통과할 걱정부터 해. 바로 그때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낭낭한 여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소음을 가르고 들려왔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얻으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짜증이 나 있던 친천의 표정은 말을 꺼낸 소녀를 보자마자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 이름이 뭐지? 9452A입니다. 넌 이번 신입생들 중에서 기본 스탯이 가장 높군. 특별한 재능이 없는 건 아쉽지만 내 질문에는 대답해주마. 친천의 말투는 눈에 띄게 정중해졌다. 이곳에서는 공로 포인트와 교환 포인트가 만국 공통화폐다. 그걸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지. 9452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오린은 순간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얌전해 보이는 소녀가 전체 그룹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심지어 칭찬조차 그녀에게 유난히 정중하게 말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그녀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때 친찬은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스탯 수치를 조용히 떠올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오린이 자신의 신분증을 집어들자 가슴이 요동쳤다. 바로 다음 순간 그에게만 보이는 상태창이 그의 눈앞에 갑자기 펼쳐졌다. 이름 사오린, 학번 20만 1235, 공로 포인트 0, 교환 포인트 0, 초기 스탯, 근력 2, 민첩 2, 지능 2, 체력 3, 물리 공격 등급 F, 마법 공격 등급 F, 타고난 수명 83년, 현재 나이 23세, 남은 수명 60년, 경고 사망할 때마다 자동으로 수명이 10년씩 차감됩니다. 수명이 0이 되면 영구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발견에 모든 신입생들은 식겁하며 숨을 들이켰다. 수명이 깎인다고? 이게 무슨 장난이야? 난 9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말은 한 번이라도 죽으면 진짜로 끝이라는 거잖아?
모두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사오린의 머릿속에 차가운 기계음이 갑자기 울려 퍼졌다. 비정상적인 에너지 파동이 감지되었습니다. 히든 특성이 해제되었습니다. 분석을 시작합니다. 사오린의 온몸이 움찔했다. 히든 특성. 총 스탯이 한 자릿수인 나 같은 쓰레기한테? 그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마 이 목소리는 나한테만 들리는 건가? 그 순간 상태창에 새로운 문장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특성 이름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 항목 없음. 특성 등급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 항목 없음. 특성 설명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 항목 없음. 분석 진행 중. 학생의 학습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레벨 1 패시브 효과. 모든 능력의 학습 효율이 100%로 증가합니다. 액티브 효과 복사 기회 1회 부여. F등급 평가에 해당하는 모든 능력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지속 시간 3분. 특성 유형의 능력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이 액티브 복사 능력은 7일에 한 번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성의 레벨이 오르면 관련된 모든 수치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 특성은 전례가 없으므로 규정에 따라 새로운 특성을 처음 소유한 학생에게 명령권이 부여됩니다. 이 특성에 이름을 부여해 주십시오. 깜박이는 시스템 알림을 응시하며 사오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엄청난 학습 속도 증가의 능력을 복사하는 힘까지. 이런 능력에는 대체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 그는 심호흡을 하고 빠르게 마음을 정했다. 그래, 단순하게 가자. 우등생이라고 부르겠어. 다음 순간 시스템에서 또 다른 알림이 울렸다. 특성 이름 우등생. 현재 레벨 1. 특성 등급 확인 SS급. 사오린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고 이전 스캔에서 친천의 접근 권한으로조차 우등생 특성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실은 즉시 그에게 벅찬 환희를 안겨주었다. 바로 이거였어. 여명 아카데미 안에서 살아남게 해줄 나의 진정한 히든카드. 바로 그때 신입생 중 한 명이 공포에 질린 채 상태창을 응시하며 소리쳤다. 대체 이 수명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난 9년밖에 안 남았다고. 한 번 죽을 때마다 10년이 깎인다면 바로 0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친천은 일말의 예의도 없이 그 학생의 머리에 주먹을 내리꽂으며 지저댔다. 돼지 대가리 같은 머저리 자식. 맞다. 넌 9년밖에 안 남았지. 한 번이라도 죽으면 내 남은 수명이 통째로 날아가고 그 자리에서 뒤지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속았다고 생각하나? 멍청하긴. 너희는 사실 엄청난 행제를 한 거다. 평범한 세계에서는 수명이 1년 줄어들면 그걸로 영영 끝이지. 위험에 처해 목숨을 잃으면 그냥 죽는 거고. 하지만 이곳에서 수명은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는 자원이다. 임무를 완수하고 교환 포인트를 얻고 더 강해지면 그 모든 게 너희의 수명을 늘려줄 테니까. 알겠나? 이 아카데미는 너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계단을 마련해 주었다. 힘, 지식, 부, 심지어 수명을 연장할 기회까지 바로 눈앞에 있단 말이다. 공헌도와 교환 포인트만 충분히 모은다면 이론상 불멸의 삶도 전혀 불가능한 환상이 아니야. 구사오에가 안경을 고쳤으며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물었다. 그렇다면 이 규칙은 아카데미 내부에서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어디서든 유효한가요? 친천은 즉각 대답했다. 너희가 이 아카데미의 학생이 된 순간 이 법칙은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지구 영역 안에 있는 한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지. 잡담은 여기까지다. 지금부터 입학 테스트를 시작하겠다. 경쾌하게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순식간에 짙은 보랏빛 안개가 모두를 집어삼켰다. 방금 전까지 바글거리던 테스트 장소는 눈 깜짝할 사이에 텅 비어버렸고 친천만이 홀로 남았다. 그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이번 신입생 중에는 재능 있는 녀석이 단 한 명도 없군. 올해도 강사평가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겠어. 운도 지질이 없지. 바로 그때 호탕한 웃음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다. 어이 친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번에 우리 3반에서 재능 있는 학생이 2명이나 나왔어. 한 명은 A급이고 한 명은 B급이지. 자네 반은 어떤가? 친천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그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우리 반에도 초기 스탯이 40을 넘은 학생이 한 명 있긴 하다. 하지만 스탯이 높으면 뭐해? 진짜 중요한 건 재능 각성 아닌가. 작년에 영국에서 SS급 신입생이 나왔다던데. 친천은 짜증이 역력한 표정으로 어깨에 얹힌 손을 찰싹 쳐냈다.
그 소문은 옛날에 거짓으로 밝혀졌어. 됐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고. 그건 이 세상에 SS급 재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S급 재능 보유자조차 전 세계를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한데 말이지. 그 시각 사오린과 신입생 무리는 갑자기 어둡고 축축한 숲에 내동댕이 쳐졌고 공기 중에는 역겨운 피비린내와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이곳은 고블린 둥지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었다. 사오린은 즉시 시스템 패널을 띄웠고 화면에는 테스트의 세부 사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필수 임무. 당신은 현재 고블린 둥지 깊은 곳에 있습니다. 1시간 이내에 숲을 탈출하여 안전구역에 도달하십시오. 선택 임무 1. 고블린 5마리 처치. 선택 임무 2. 고블린 킹 처치. 필수 임무 완수 시 공헌도 10포인트와 교환 포인트 100포인트 획득. 선택 임무 1 완수 시 추가 공헌도 10포인트와 교환 포인트 200포인트 획득. 선택 임무 2 완수 시 추가 공헌도 20포인트와 교환 포인트 500포인트 획득. 수습 학생 전용 패키지가 지급되었습니다. 랜덤 무기 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시겠습니까? 안내. 이번 테스트에는 데스 페널티가 없으며 수명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신입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사오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시스템이 지급한 스타터팩을 바로 열었다. 초급 지팡이 1개 획득, 마법 공격 등급 F급, 포함된 스킬, 에너지 구슬, 사용 시 정신력 소모, 스킬 해제, 기초 지팡이 마스터리. 현재 레벨 1 숙련도 0%. 지팡이를 손에 쥔 사오리는 생각에 잠겼다. 여기서는 정말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경험치까지 얻을 수 있구나. 이 시스템은 내가 평소에 하던 게임과 완전히 똑같잖아. 시험 삼아 그는 손을 들어 스킬을 발동시켰다. 그리고 다음 순간 보랏빛 투사체가 쏘아져 나가 근처 바위의 정면으로 격돌했다. 이어서 시스템의 알림이 또 울렸다. 스킬 시전 성공. 기초 지팡이 마스터리 경험치 증가. 현재 레벨 1 숙련도 2%. 무기를 계속 사용하기만 하면 숙련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네. 거기에 내 SS급 우등생 재능의 패시브 효과까지 더해지면 스킬 레벨업 속도가 일반인의 2배가 되는 셈이야. 하지만 다시 스킬을 시전하려던 찰나 갑작스러운 두통이 그를 덮쳤다. 그의 기본 스탯이 너무 낮았던 탓이다. 그의 마력량으로는 반복적인 스킬 시전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한 학생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나 기초 대검 마스터리를 해제했어. 한 번 휘두를 때마다 경험치가 1포인트씩 올라가. 사오리는 옆에 있던 덩치 큰 녀석을 힐끗 보며 즉시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특정 무기를 사용하면 그에 맞는 스킬이 해제되는군. 단순히 휘두르는 것만으로 경험치가 쌓인다면 이론상으론 여기 남아서 제자리 사냥을 하며 레벨을 올린 뒤 나중에 임무를 마쳐도 될 텐데. 하지만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 없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경험치가 제대로 주어지겠지. 일반 학생들은 그렇게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 뿐더러 임무에는 엄격한 시간 제한까지 있다. 즉, 강사가 애초에 한 곳에 머물며 경험치를 파밍할 기회를 원천 차단해버린 것이다. 사오리는 손에 든 지팡이의 무게를 가늠해보며 이 무기가 자신에게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더욱 확신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더 물리적인 무기, 자신의 레벨업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구샤오에가 다가와 물었다. 학생, 혹시 무기를 바꿀 생각 있어? 난 게임을 해본 적은 없지만 마법을 쓰려면 무언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알아. 그게 정신력이든 마력이든 아마 우리가 신체평가에서 받은 지능 스탯과 연관이 있을 거야. 내 손에 있는 그 무기가 나한테 더 잘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다루는 걸 보니 너한테는 영 안 맞아 보이네. 사오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내가 그 구샤오에구나. 맞지? 내 이름은 사오린이야. 구샤오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사오린. 그럼 나랑 무기를 바꿀 의향이 있는 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미리 경고해 둘게. 그 지팡이는 마법을 쓸 때 상당한 정확도를 요구하거든. 그러니까 사용할 때 조준에 신경 쓰는 게 좋을 거야. 사오린이 구샤오에가 건넨 짧은 검을 건네받은 순간 시스템 알림이 다시 한번 울렸다. 초보자용 단검을 획득했습니다. 물리 공격 등급 F랭크. 스킬이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기초 단검 숙련도. 현재 레벨 1, 숙련도 0%.
사오리는 단검을 꽉 쥐었고 이 무기가 자신에게 훨씬 더 잘 맞는다는 것을 즉시 느꼈다. 그러고 나서 사오리는 구샤오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믿을 수 있는 팀원이 필요하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구샤오에의 이름을 부르려는 순간 누군가 갑자기 그의 말을 끊었다. 건장한 남학생이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띤 채 성큼성큼 다가와 구샤오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이, 미녀. 나랑 팀 할래? 내 스탯이 우리 반에서 제일 높다며. 나랑 같이 하자. 내 근력, 체력, 민첩성은 전부 10이 넘어. 이 기생 오라비 같은 녀석보다 왕다린이 훨씬 든든해 보이지 않아? 우리 둘이 팀을 맺으면 이 테스트쯤은 식은 죽 먹기로 통과할 거야. 구샤오에는 우아하게 돌아서서 긴 머리를 가볍게 쓸어넘기며 관심 없다는 뜻을 차갑게 분명히 했다. 그러자 근처에 있던 남녀 학생들이 순간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왕다린은 즉시 경로했다. 그는 고개를 헥 돌려 누가 웃었는지 찾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왕다린은 거칠게 다가와 사오린을 세게 밀쳤다. 뭘 쳐다보는 거야? 난 너처럼 스탯이 2자릿수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 제일 싫어. 가뜩이나 짐 덩어리인 주제에 여기서 무기나 연구하는 척 서 있다니. 내가 진짜로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사오리는 이를 악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마느냐는 각자의 능력에 달려있어. 여기서 시비나 걸며 에너지를 낭비할 바에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해 힘을 아껴두는 게 좋을 텐데. 왕다리는 사오린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각자의 능력, 웃기고 있네. 진짜 능력이 뭔지 지금 당장 보여주마. 사오린의 눈빛이 차가워졌고 입가에 서서히 비웃음이 번졌다. 안 됐네. 내게 그런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의 입에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블린 한 마리가 왕다린의 뒤에서 갑자기 덮쳐왔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순식간에 그의 얼굴에 여러 갈래의 핏자국을 그었다. 왕다린은 미친 듯이 분노를 터뜨렸다. 망할. 내 잘생긴 얼굴이 망가졌잖아. 고블린이 다시 공격을 가하기 위해 발톱을 치켜든 바로 그 순간 왕다린이 포효하며 손에 든 대검을 휘둘러 고블린을 단 일격의 반으로 쪼개버렸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빌어먹을 고블린 새끼. 하마터면 여기서 죽을 뻔했네. 그러고는 사오린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쏘아보냈다. 이 자식이, 너 진짜 거기 서서 날 비웃으려고 기다린 거냐? 저런 쓰레기 같은 고블린 따위가 감히 내 뒤를 치다니. 감히 이 어르신을.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빼곡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고블린 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검은 물이었다. 진짜 몬스터를 처음 마주한 신입생들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져 사방으로 흩어졌고 극소수만이 이를 악물고 대열을 유지하려 했었다. 사오린의 단검이 고블린의 발톱과 부딪힌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결코 게임 같은 게 아니었다. 촉감, 냄새, 고통까지 배경 자체가 어떤 가상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끔찍할 정도로 생생했고 단숨에 씁쓸함이 밀려왔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이건 게임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 실전 경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은 무기를 들고 있다 해도 그저 도사를 기다리는 먹잇감에 불과할 뿐이다. 바로 그때 누군가 갑자기 소리쳤다. 저기 봐. 이 고블린들은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말에 모두가 미친 듯이 동굴 안으로 달려가는 동안 사오리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머릿속으로 상황을 빠르게 정리했다. 지금은 동굴 안이 여전히 안전해 보였지만 그 보호도 길어야 30분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곳은 결코 영원히 숨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켰다. 상황을 빨리 분석해야만 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다. 다음 순간 그는 단검을 들어 올리고 정석적인 배기를 연달아 수행하며 기초 단검 숙련도를 끌어올렸다. 경험치 플러스 2 알림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갱신되었다. 역시 그랬어. 적절한 힘이 실린 깔끔하고 정석적인 동작만이 경험치를 부여했다. 그의 근력은 겨우 2, 체력은 고작 3이었고 그가 가진 거의 모든 스탯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중요했다.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무기에 최대한 익숙해지고 스킬 레벨부터 올려야만 했다. 한편
다른 신입생들은 계속 줄어드는 빗물이 화면의 카운트다운을 응시했고 그들의 절망적인 비명이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동굴조차 안전하지 않게 되는 건가? 이 미션은 불가능해. 원거리 무기로 맞추기도 더럽게 힘든데 저 몬스터들은 속도까지 빠르잖아. 한편 구샤오에 역시 차분히 대책을 강구하던 중 사오린이 여전히 한쪽에 서서 똑같은 단검 동작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재빨리 눈치챘다. 그래서 그녀는 다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훈련해봐야 일반적인 속도로는 효과가 제한적이야. 스킬을 레벨 2로 올리려면 대략 60분은 걸릴걸. 이 미션에 남은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노가다 할 여유를 주지 않아. 사오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체계적인 그녀의 분석에 잠시 당황했고 그녀의 머리가 무서울 정도로 비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레벨 2에 도달하는데 정말로 60분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사오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5등생 특성의 추가 부스트 덕분에 그는 이미 레벨 2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려줘서 고마워. 지금은 무기 자체에 익숙해지는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넌 어때? 저 고블린들을 관찰해서 뭐라도 좀 알아냈어? 구사오에는 조금 놀란 듯했다. 내가 녀석들을 분석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사오린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게임할 때랑 똑같아.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몬스터의 특성부터 분석하는 법이거든. 너 게임 안 해. 그렇구나. 일리 있는 말이네. 구샤오이에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이 고블린들은 공격력과 방어력이 모두 낮아. 대략 F랭크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치명적인 약점은 머리와 심장이야. 두려움만 이겨낸다면 1대1로 싸우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지금 다들 공황 상태에 빠진 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닥쳤기 때문이야. 하지만 싸울 용기조차 잃어버린다면 그땐 정말 아무런 가망이 없어. 동굴의 보호막이 사라지기까지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다. 사오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왕다린이 갑자기 소리쳤다. 잠깐, 어딜 가려는 거야? 구사오이에 나랑 팀을 짜자. 우리 스탯이면 끝까지 뚫고 갈 수 있어. 저런 짐덩이를 데리고 가는 건 그냥 죽여달라는 꼴이야. 구사오이에는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안전구역에 도달하는 건 어렵지 않아. 진정한 도전과 가치는 고블린 대장을 쓰러뜨리는 데 있어. 왕다린이 즉시 받아쳤다. 고블린 대장은 선택 목표일 뿐이잖아. 게다가 그놈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증거도 없다고. 너 지금 진심으로 히든 목표를 쫓겠다는 거야? 사오린이 앞으로 나서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시스템이 그 임무를 포함했다면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는 뜻이야. 아직 고블린 대장이 나타나지 않은 건 어떤 발동 조건이 있기 때문일 거야. 특정 시간일 수도 있고 생존자 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인 고블린의 총 마리수일 수도 있지. 구샤오이에는 가볍게 턱을 쓰다듬으며 그의 말을 이었다. 시간 조건은 배제해도 되겠네. 아카데미에서 최종 보스를 처리할 시간을 이렇게 촉박하게 주진 않았을 테니까. 생존자 수도 아닐 확률이 높아. 이미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없잖아. 그럼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킬수라는 건데. 내 생각엔 고블린을 일정 비율 이상 처리해야만 최종 보스가 나타나는 것 같아. 바로 그때 겁에 질린 한 소녀가 그들을 멈춰 세우며 물었다. 잠깐만요. 그냥 기본 임무만 완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보스랑 싸워야만 하죠? 밖에 있는 일반 고블린들도 이미 충분히 끔찍하다고요. 고블린 대장이 얼마나 무서울지 누가 알아요? 사오리는 무리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이번 시험은 실패해도 페널티가 없지만 성공하면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야. 도망치기만 한다면 너무 많은 걸 낭비하게 돼. 입학 후에도 이런 리스크 제로로 공적 포인트를 벌 기회가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해? 더 많은 공적 포인트와 교환 포인트를 얻을 기회가 있는데 왜 모든 걸 걸고 싸우지 않겠어? 일행은 서로의 눈치를 보았고 흔들리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어차피 진짜 죽는 것도 아니니 차라리 모든 걸 걸어보는 게 나았다. 게다가 그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동굴에 남은 보호막이 끝나갈 즈음 왕다리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너희들 진짜 이 쓰레기 같은 놈 말을 듣겠다는 거야? 여기서 진짜 전력이 누군지 똑바로 보라고. 내 초기 스탯은 30이야. 알아들어?
구샤오이에는 완벽하게 차분한 태도로 대답했다. 30이면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아주 조금 더 강한 수준일 뿐이야. 왕다린이 즉각 쏘아붙였다. 그럼 넌 얼마나 되는데? 구샤오이에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46. 이제 그 입 좀 다물어 줄래? 왕다린은 순간 말문이 막혀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리고 사오린조차 46이라는 숫자를 듣고 얼어붙고 말았다. 그건 그의 총합보다 무려 5배나 높은 수치였다. 그 순간 구샤오이에는 그곳에 있는 모두를 한번 훑어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추가 보상을 얻고 싶은 사람은 나를 따라. 우리가 힘을 합쳐야만 각자가 이 임무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어. 그러고 나서 그녀는 왕다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 스탯이 제일 높잖아. 넌 정면에서 고블린들의 발을 묶는 역할을 맡아.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지만 왕다린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도 그녀의 지시는 계속되었다. 원거리 무기를 든 사람들은 모두 후방에 남아서 화력 지원을 해. 3인 1조로 팀을 짜서 간단한 방어 진영을 구축해. 공격을 조율해서 최대한 많은 고블린을 죽이는 거야.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사오린에게 머물렀고 사오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난 측면에서 교란을 맡을게. 부상을 입고 도망치려는 고블린들을 처리하겠어. 내 스탯은 너무 낮아. 임무를 완수하려면 최대한 정면 충돌은 피해야만 해. 일행은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었고 왕다린이 장검을 휘두르며 고블린 무리 한가운데로 돌진해 첫 공격을 개시했다. 반면 활을 든 신입생들은 후방에 머물며 팽팽하게 시위를 당긴 채 필사적으로 최적의 사격 각도를 찾았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고블린 한 마리가 활을 겨누고 있던 학생 중 한 명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 사오린의 눈빛이 단숨에 날카로워졌다. 그의 몸이 살짝 흔들리는가 싶더니 손에 쥔 단검이 완벽한 정밀도로 찔러들어가 기습하려던 고블린을 단 한 번의 깔끔한 일격에 베어 넘겼다. 고블린 처치 플러스 1. 그 학생은 여전히 공포가 역력한 얼굴로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샤오린은 이미 자신만의 전투 스타일의 리듬을 잡은 뒤였다. 바로 이거였다. 정면에서의 소모전을 피하고 체력을 보존하며 가장 치명적인 빈틈을 노려 일격에 마무리하는 것. 그 후로 샤오린은 고블린 사이를 끊임없이 누비며 부상당한 표정만을 노려 차례차례 끝장냈다. 주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꼴찌 스탯을 가진 저 녀석이 어떻게 매번 몬스터가 가장 약해졌을 때만 쏙쏙 공격하는 거지? 운 하나는 끝내주네. 매번 막타만 얄밉게 챙겨가잖아. 오직 구샤오이에만이 진실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니었다. 그는 사전에 고블린의 시야에서 끊임없이 벗어나고 있었으며 심지어 놈들의 움직임까지 어렴풋이 예측하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시스템 알림이 계속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샤오린은 얼굴에 땀을 닦아냈다. 기초 단검 마스터리 경험치 플러스 6. 기초 단검 마스터리 레벨업. 현재 레벨 2. 숙련도 54%. 샤오린은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에 몰입형 VR 기기를 구해 2달 동안이나 꼬박 훈련을 해둔 게 천만다행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약해진 표적들을 이토록 정확하게 베어 넘길 수 있을 리 없었다. 바로 그때 머릿속에서 또 다른 시스템 알림이 터져나왔다.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당신은 올해 입학한 신입생 중 최초로 스킬을 2레벨로 올린 학생입니다. 아카데미 신입생 보상 정책에 따라 당신의 현재 능력에 맞는 스킬 하나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스킬 잠금 해제, 강타 배기, 학습 조건, 근력 1 이상, 무기 조건, 모든 근접 물리 무기. 스킬 설명, 짧은 시간 동안 기세를 모은 후 훨씬 더 강력한 일격을 가합니다. 이력은 사용자의 현재 근력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에 반복 사용 시 체력 소모가 가속화됩니다. 권장 사용 간격 최소 1분 이상. 스킬 레벨을 올리면 새로운 능력도 열릴 수 있구나. 사오린의 심장이 순간 흥분으로 요동쳤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선택 미션 1을 완료하기까지 남은 고블린은 단 한 마리뿐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 갑자기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고블린들이 사라졌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직후 시스템 음성이 던전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숨겨진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보스 고블린 킹의 활성화를 시작합니다. 다음 순간 고블린 킹이 거대한 입을 쩍 벌리며 끔찍한 포효를 터뜨렸다. 모두의 고막을 찢어버릴 것처럼 강력한 울림이었다. 눈에 보이는 음파가 거센 해일처럼 공간 전체를 휩쓸었다.
그리고 귀청이 터질 듯한 충격파가 모두의 머리를 강타하며 찌르는 듯한 고통과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압도적인 현기증을 가져왔다. 소름 끼치는 포효가 마침내 잦아들어서야 일행은 간신히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들은 던전의 최종 보스가 가진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보게 되었다. 이 몬스터는 일반 고블린보다 몇 배는 더 거대했다. 게다가 머리 위에 떠있는 체력바는 보는 순간 절망감이 들 정도로 터무니없이 길었다. 몇몇 신입생들은 그 자리에서 창백해져 목이 쉴 정도로 비명을 질렀다. 지금 장난해? 저 체력바가 내 목숨보다 길겠다. 저런 괴물이랑 도대체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누군가 즉시 겁을 먹고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다. 난 끝났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리고 도망치는 신입생의 공포에 질린 움직임은 즉각 사오린의 시선을 끌었다. 앞선 치열한 전투 동안 사오린은 고블린의 행동 특성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다. 이 몬스터들은 시야는 좁았지만 후각과 청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예민했다. 아니나 다를까 도망치는 신입생이 낸 소음은 즉시 고블린 킹의 주의를 끌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왕다린이 갑자기 양손으로 칼자루를 움켜쥐고 목청껏 포효했다. 무서울 게 뭐 있어? 우리 쪽수가 이렇게 많은데 깎아내려서 죽여버리면 되잖아. 그렇게 외친 후 그는 거대한 대검을 혼신의 힘을 다해 휘두르며 고블린 킹을 향해 똑바로 내리쳤다. 하지만 그 시끄러운 소음 역시 고블린 킹을 완전히 경노하게 만들었다. 무거운 칼날이 내려오기도 전에 망치 같은 주먹이 이미 그를 향해 굉음을 내며 날아들고 있었다. 그 막을 수 없는 일격에 왕다리는 공중으로 3m 이상 날아갔다. 그는 바닥에 처박힌 채 그 자리에서 축 늘어졌고 다음 순간 한 줄기 하얀 빛으로 변하며 시스템에 의해 던전 밖으로 바로 강제 전송되었다. 그 끔찍한 광경은 신입생들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산산조각냈다. 우리 중에 제일 센 왕다린조차 한 방에 끝났어. 목숨을 건지려면 도망쳐야 해. 모두가 완전한 절망에 빠져 미친 듯이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공포에 질린 발소리와 비명은 너무 크고 뚜렷했다. 그래서 고블린 킹은 즉시 그 소리를 쫓아가 거대한 발을 들어올렸고 앞에서 달리고 있는 신입생들을 향해 강하게 내리찍었다. 그러고는 지체 없이 손에 든 거대한 몽둥이를 휘둘러 도망치는 다른 학생들을 향해 잔인하게 내리쳤다. 겁에 질린 한 여학생이 발을 헛디뎌 바닥에 넘어졌다. 고블린 킹의 거대한 몽둥이가 그녀의 두개골을 부수려는 찰나 갑자기 한 줄기 에너지 광선이 허공을 가르며 나라와 놈의 두꺼운 팔을 완벽하게 명중시켰다. 넘어졌던 여학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완전한 패닉 상태로 네 발로 기어 도망쳤다. 그 기습적인 공격은 고블린 킹의 체력바에도 약간의 변동을 일으켰다. 구샤오이에는 이를 꽉 악물었다. 그녀의 가슴은 좌절감과 후회로 가득 찼다. 너무 아까워. 또 완벽한 타격을 놓쳤잖아. 팔다리를 공격하는 건 놈을 약하게 만들 뿐이야. 급소를 정확히 때려야만 진짜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그녀의 원래 전투 계획에 따르면 전방의 학생들이 고블린 킹의 주의를 끄는 동안 그녀와 원거리 학생들이 후방에서 지속적으로 화력을 쏟아붓기로 되어 있었다. 팀이 제대로 조율하기만 했다면 그녀의 정실력이 바닥나기 전에 이 괴물을 쓰러뜨릴 실질적인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전체 대형이 무너져 내렸고 그녀의 계획은 결국 너무나 이상적일 뿐이었다. 찰나의 순간 구샤오이에는 집중력을 잃었다. 고블린 킹은 이미 그녀를 완전히 표적으로 삼았고 천둥 같은 발소리를 내며 그녀를 향해 쿵쿵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사오린의 경로한 외침이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바보야, 뛰어. 그와 동시에 사오린은 이미 단검을 움켜쥐고 앞으로 돌진하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고블린 킹의 머리를 향해 곧장검을 휘둘렀다. 그 공격은 실질적인 데미지를 주지는 못했지만 보스의 주의를 그녀에게서 떼어내는 데는 성공했다. 그 직후 사오린은 2년 반 동안 갈고 닦은 푸서크와 전투 기술에 의존해 고블린 킹의 광폭한 공격 사이를 누비고 피했다. 앞선 모든 관찰을 통해 그는 몬스터의 공격 패턴을 이미 파악했기 때문이다. 놈은 항상 가장 가까운 목표물과 가장 뚜렷한 소음을 내는 대상을 우선시했다. 민첩하게 보스의 주의를 끄는 동안 사오린은 공포에 질려 굳어있는 신입생들을 향해 소리쳤다. 다른 고블린들은 다 없어졌어. 고블린 킹에게 모든 화력을 집중해. 내가 어그로를 끌 테니까 거리를 유지하면서 원거리에서 공격해. 아까 구샤오이에가 구해준 여학생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활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사오리는 즉시 멀리 있는 구샤오이에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외쳤다. 내 데미지가 제일 높잖아. 기회를 봐서 놈의 체력을 계속 깎아내려. 원거리 공격이 계속해서 괴롭히자 고블린 킹의 체력바가 육안으로 보일 만큼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고통은 놈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다. 놈은 거대한 입을 벌려 땅을 뒤흔드는 포효를 내지르더니 두 주먹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다. 그 주먹이 땅에 내리꽂히는 순간 격렬한 충격파가 사방으로 터져나갔다. 검게 부서진 돌덩이들이 막화를 당기려던 여학생을 덮쳤고 그녀는 즉시 한 줄기 하얀 빛으로 변해 던전 밖으로 강제 전송되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던전에는 아직 서 있는 사람이 사오린과 구샤오이의 단 2명뿐이었다. 구샤오이에는 억지로 쓴웃음을 지으며 사오린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 둘뿐이야. 아직도 이길 승산이 있는 거야? 사오린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대신 그는 소름 끼치도록 침착하게 물었다. 몇 번이나 더 시전할 수 있어? 구샤오이에는 지팡이를 꽉 쥐고 내면에 남은 아주 적은 에너지를 빠르게 감지했다. 기껏해야 2번 더. 그거면 충분해. 사오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헤드샷이 가장 데미지가 크니까. 녀석의 머리에 정확히 한 방만 먹이면 돼. 하지만 구샤오이에는 망설였다. 움직임이 너무 빨라. 내 명중률로는 맞출 수 없을 것 같아. 사오린이 갑자기 시익 웃었다. 빠르다고? 그럼 못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오린은 자신의 SS급 특성인 우등생을 발동시켰다. 그리고 즉시 그의 머릿속에 시스템 알림음이 울려 퍼졌다. 대상 스킬 감지, 충격파. 이 스킬은 반경호 미터 내의 모든 대상에게 충격 피해를 주고 3초간 기절 효과를 부여합니다. 한때 그는 재능을 가졌음에도 쓸 곳이 없었다. 어딜 가나 그에게 돌아오는 건 조롱과 쓰레기라는 꼬리표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마침내 그의 무대가 열렸다. 그는 성공적으로 충격파를 복사했다. 재사용 대기 시간 30초. 지속 시간 3분. 사오리는 짧은 검을 꽉 쥐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고블린 킹을 향해 똑바로 돌진했다. 단 한 번의 눈빛으로 그는 녀석의 돌진 동작을 간파했다. 괴물은 다시 충격파를 방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오린의 생각은 번개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고블린 킹은 충격파를 발동하기 위해 양 주먹을 땅에 내리쳐야 했지만 그가 복사한 버전은 무기의 충격을 통해 발동되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엄청난 키 차이를 고려할 때 그의 발동 시간은 고블린 킹보다 확실히 짧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스킬이라면 도중에 끊을 수도 있었다. 그 결론에 도달한 순간 사오린은 즉시 복사한 충격파를 발동시켰다. 그의 짧은 검이 내리꽂히는 고블린 킹의 주먹과 정면으로 격돌했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폭발적인 파열음이 허공을 갈랐고 무시무시한 충격파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순식간에 짙은 먼지가 전장 전체를 집어삼켰다. 마침내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충돌한 양측 모두 스킬의 여파로 뒤로 밀려나 있었다. 그리고 사오린의 가슴 속에 환희가 벅차올랐다. 그의 판단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지만 동시에 충격파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먼저 30초의 재사용 대기 시간 동안 살아남아야 했다. 그 순간 완전히 광폭화한 고블린 킹이 거대한 손을 뻗어 단숨에 사오린의 머리를 짓눌러버릴 듯이 덮쳐왔다. 하지만 마지막 찰나의 순간 에너지탄이 녀석의 팔에 정확히 꽂히며 강제로 공격의 궤도를 틀었고 사오린에게 숨 돌릴 귀중한 틈을 만들어주었다. 구사오의 목소리에는 이미 다급함이 가득했다. 사오린, 나 더는 못 버텨. 그녀에게 남은 힘은 단 한 번의 마지막 공격을 가하기에 간신히 족할 뿐이었다. 만화가 거의 바닥난 상태였음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사오린이 고블린 킹의 스킬을 끊어내는데 정말로 성공했던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모든 스탯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그가 도대체 무슨 수로 그런 짓을 해낸 걸까? 하지만 분노에 휩싸인 고블린 킹은 두 사람이 전열을 가다듬을 틈을 단 1초도 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녀석은 몸을 빙글 돌려 거대한 바위를 집어들고는 사오린을 향해 정면으로 집어던졌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날아오는 치명적인 일격을 피할 방법은 없었다. 그 찰나 번뜩이는 깨달음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피할 수 없다면 피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사오린은 왼팔을 격렬하게 치켜들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머리와 가슴을 막아냈고 그 일격이 치명상만은 비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구샤오에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그의 움직임을 본 순간 충격으로 동공이 사정없이 흔들렸다.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허공으로 폭발하듯 솟구쳤다. 마침내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사오린의 왼팔은 날아가고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콩알만 한 땀방울이 이마를 덮었지만 그는 부서질 듯 이빨을 꽉 깨물고 속부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억누르며 구샤오에를 향해 신 목소리로 소리쳤다. 난 괜찮아. 동시에 그는 시스템 창으로 눈길을 던졌다. 충격파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단 3초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 고블린 킹은 이미 거대한 양 주먹을 치켜들고 다시 한번 충격파를 뿜어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사오린의 눈에 날카로운 살기가 번뜩였고 그는 폭발적인 속도로 미끄러지듯 돌진해 고블린 킹의 몸 아래로 파고들었다. 3초의 쿨타임이 끝난 바로 그 순간 그는 짧은 검을 땅에 강하게 박아넣고 즉시 복사한 스킬, 충격파를 발동시켰다. 그의 발밑 대지에서 무시무시한 충격파가 터져나왔다. 고블린 킹의 하반신이 크게 휘청거렸고 그 순간 녀석은 균형을 잃고 말았다. 거대한 몸집이 흔들리더니 이내 완전히 경직되었고 녀석은 크게 비틀거리는 자세로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못했다. 사오린이 목청이 찢어져라 포효했다. 지금이다. 이것이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가며 그녀를 위해 만들어낸 단 하나의 빈틈이었다. 구샤오에는 이미 지팡이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든 채 그녀의 내면에 남은 마지막 만화의 흔적까지 모조리 이 일격에 쏟아붓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녀의 남은 모든 힘이 담긴 에너지탄이 뿜어져 나가 고블린 킹의 머리에 정통으로 꽂혔다. 그리고 허공을 찢어버릴 듯한 처절한 마지막 단말마와 함께 고블린 킹의 거대한 몸뚱이가 마침내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와 동시에 차가운 시스템 알림음이 던전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고블린 킹 처치 완료. 선택 임무 2 완료. 그 시스템 알림이 울려 퍼진 순간 사오린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던 긴장의 끈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마침내 끝났다. 그리고 이미 한계를 넘어선 몸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한 채 그의 시야는 새카맣게 전멸했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이 그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 마지막 순간 희미해지는 그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뿐이었다. 안전지대에 도달하라는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는 완전히 기절했고 어둠이 그를 덮치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구샤오의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장면은 여명 아카데미의 강사 회의실로 바뀌었다. 입학처장은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기 전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다들 각자 담당한 반의 신입생 평가 결과를 이미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입학처장으로서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해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아카데미는 총 1360명의 신입생을 받아 입학 테스트를 위해 12개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F등급 560명, D등급 450명, C등급 200명, B등급 83명, 그리고 A등급 52명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목소리를 살짝 높였다. 이에 더해 S등급 평가를 받은 학생은 총 15명입니다. 그 발표가 나온 순간 회의실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S등급 평가를 받으려면 3가지 임무를 모두 완수하고 전 과정에서 생존해야만 했다. 올해 신입생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이번 기수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게나 많이 나왔단 말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강사가 자랑스럽게 외쳤다. 이번에 우리 반에서 재능 있는 학생이 2명이나 나왔소. 근처에 있던 한 여성 강사가 즉시 맞장구를 쳤다. 저희 반도 2명이요. 안타깝게도 둘 다 B등급에 불과하지만요. 입학처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최종 검증 결과 올해 신입생 중 재능 있는 학생은 총 1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우리가 보아온 신입생들 중 역대 가장 강력한 기수입니다. 그 말을 들은 친천은 유일하게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자신의 운을 저주하고 있었다. 7반에서는 정말 재능 있는 학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단 말인가? 하지만 바로 그때 입학처장이 갑자기 친천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옅은 미소를 지은 채 말했다. 친선생, 당신의 7반에서 재능 있는 학생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카데미에 완전히 새로운 신기록을 2개나 세웠다네. 친천의 온몸이 흠칫거렸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처장은 천천히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첫째, 단일반에서 재능이 없는 2명의 학생이 배출되었는데 둘 다 S등급 평가를 받았어. 두 번째 기록은 당신의 반이 여명 아카데미 역사상 신입생 최고 지능 스탯 기록을 갈아치웠고 동시에 최저 종합 능력치 신기록도 세웠다는 거지.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완전히 상반된 2가지 기록이 바로 당신의 7반에 속한 2명의 학생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야.
테스트에서 S등급 평가를 받아낸 바로 그 두 학생 말이지. 이렇게 이례적인 일은 교장 선생님의 주의까지 끌었다. 그 시점에서 입학시험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살아남은 모든 학생들은 원래의 시험장으로 다시 텔레포트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각자의 머릿속으로 개인 정산 알림이 들려왔다. 사오린의 귀에도 동일한 IC 시스템 방송이 들렸다. 이름 사오린. 안전구역 도달 임무 완료. 고블린 5마리 처치 임무 완료. 고블린 킹 처치 임무 완료. 종합평가 보상이 지급됩니다. 공로 포인트 40점, 교환 포인트 800점. 눈앞에 정산 패널을 멍하니 바라보며 사오리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안전구역 도달 임무가 어떻게든 완료 처리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구샤오에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한 게 틀림없었다. 자신이 의식을 잃은 후 그녀가 그를 안전구역으로 옮겼을 것이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한껏 들뜬 표정으로 달려왔다. 사오린, 널 향한 내 존경심은 끝없는 강물 같아. 멈추지 않는 홍수 같다고. 너희 둘이 아니었다면 난 절대 A등급 평가를 받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조금 수줍은 듯 머리를 극적였다. 하지만 난 여전히 너무 약했어. 결국 보스의 여파에 휩쓸려 나가떨어졌지 뭐야. 그나저나 나중에 너희 둘이 진짜 고블린 킹을 쓰러뜨린 거야? 사오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 우리가 했어. 진짜. 너희 둘 다 미쳤다. 근처에 서 있던 왕다리는 그 광경을 보고 차갑고 경멸적인 코웃음을 쳤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잖아. 구샤오에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저런 스탯을 가진 놈은 이미 수백 번은 죽었을 거다. 하지만 바로 그때 구샤오에가 갑자기 걸어와 사오린에게 시선을 단단히 고정했다. 사오린, 아까 그 전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단둘이 얘기 좀 해.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조용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사오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안전구역 임무는 내 덕분이야. 신세를 졌네. 내가 아니었다면 클리어하지 못했을 거야. 구샤오에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무미건조했다. 서로에게 이득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습관처럼 안경을 치켜 올렸다. 내가 고블린 킹의 스킬을 제때 끊고 내게 틈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막타를 꽂아 넣는 건 절대 불가능했을 테니까. 사오리는 속으로 이 여자애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예리하다고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구샤오에는 눈을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의 현재 기본 스탯으로는 보스 전용 스킬을 끊는 게 불가능해야 정상이야. 내가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든 너무 깊게 파고들 생각은 없어. 하지만 누군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널 위해 비밀로 해줄게. 그 말을 들은 사오리는 즉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구샤오에가 자신의 신분패를 꺼냈다. 이 패에 내장된 시스템에 통신 모듈이 있는 것 같더라. 우리 서로 친구 추가하는 게 어때? 나중에 서로 연락할 일이 생기면 편할 거야.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동시에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띄웠고 사오리는 구샤오에가 보낸 친구 요청을 빠르게 수락했다. 바로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친천 교관의 우렁찬 호통이 터져나왔다. 입학시험에서 F등급 평가를 받은 학생들은 당장 입구로 기어와서 일렬로 서라. 나머지 놈들은 멍청이처럼 서 있지 말고 당장 움직여라. 스마트 맵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켜고 중앙훈련장으로 곧장 직행해라. 그렇게 소리친 후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인파를 휩쓸더니 이내 구샤오에에게 빠르게 고정되었다. 구샤오에, 잠깐 이쪽으로 와라. 친천 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곁눈질로 지켜보며 사오리는 속으로 조용히 짐작했다. 교관이 구샤오에를 부른 건 S등급 평가 때문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눈치챘기 때문일까? 머지않아 신입생 전원이 중앙훈련장에 집결했다. 군중 속에 서서 사오리는 미간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현실 세계에서 사라진다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맴돌고 있을 때 구샤오에가 이미 친천의 곁에서 돌아왔다. 사오린이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다 괜찮아? 구샤오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숨겨야 할 비밀은 그대로 숨겨뒀어. 난 한마디도 안 했어. 그 순간 군중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간격 벌려. 반별로 집합해라.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지 마라. 직후 한 젊은 남자가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큰 소리로 발표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여러분. 저는 학생회장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급한 일로 지체되셔서 조금 늦게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제가 아카데미를 대표해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귀를 찌는 듯한 포효가 하늘을 울렸고 그 천둥 같은 소리에 즉시 모든 시선이 위로 쏠리며 훈련장 상공을 맴도는 진짜 드래곤이 모습을 드러냈다. 맙서사, 진짜 드래곤이잖아. 신입생들은 즉시 두려움에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고 훈련장 전체를 뒤흔드는 드래곤의 포효에 많은 이들이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꽁꽁 얼어붙었다. 그리고 드래곤의 등에 굳건히 앉아있는 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그는 다름 아닌 여명 아카데미의 교장 선생님이었다. 이 광경을 본 단상 중앙의 학생회장은 즉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앞으로 나섰다. 교장 선생님, 등장이 너무 거창하신 것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은 즉시 볼을 부풀리며 노려보고는 쏘아붙였다. 내가 허세를 부리려고 이 덩치 큰 도마뱀을 타고 왔다고 생각하나? 나도 방금 저쪽에서 막 돌아온 참이야. 시간이 촉박했다고. 그래서 이 녀석에게 나를 태우게 할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이 녀석이 과도하게 흥분해서 내 학생들을 겁주기 시작할 줄 누가 알았겠나. 만약 이 녀석이 또 이런 짓을 벌인다면 껍질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소파를 만들어버릴 테다. 드래곤을 꾸짖은 후 교장 선생님은 마침내 운동장의 신입생들을 향해 돌아섰다. 올해 입학시험 결과는 이미 검토했다. 전반적으로 너희들의 적성은 꽤 인상 깊더구나. 그 말과 함께 그는 손에 든 지팡이를 가볍게 흔들어 음성 증폭 마법을 시전했다. 순식간에 그의 깊고 힘있는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관례대로라면 소개부터 시작해야겠지만 내 생각엔 지금 당장 너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내 이름이 아닐 테지. 너희 중 꽤 많은 수가 영문도 모른 채 이곳에 오게 되었고 심지어 몇몇은 의지에 반해 억지로 끌려왔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다. 다들 화가 나 있겠지? 교장 선생님은 손을 들어 등 뒤에 서 있는 입학처장을 가리켰다. 분노를 터뜨리고 싶다면 저들에게 해라. 이 모든 건 입학처의 짓이다. 저놈들이 굳이 꼭두새벽에 합격 통지서를 보내야만 했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겠다. 앞으로 입학 업무는 무조건 나대만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한밤중에 남의 단잠을 깨우는 건 정말 재수없는 짓이죠. 그 말에 아래에 있던 신입생들 사이에서 즉각 웃음바다가 터졌고 무겁고 억압적이었던 분위기가 마침내 꽤 누그러졌다. 좋습니다. 농담은 여기까지 하죠.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불타오르고 있을 두 가지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여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부정할 수 없는 위엄을 담아 울려 퍼졌고 연병장 전체에 메아리 쳤다.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이 세계는 노르마 행성, 즉 우리가 신세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명 아카데미의 유일한 목적은 최고의 식민지 개척자 선봉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노르마는 여러분이 곧 발을 내딛고 피 흘려 싸워야 할 신세계입니다. 또한 그곳은 여러분이 미래의 영토를 개척해 나갈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단상 위에 선 교장의 압도적인 힘이 실린 목소리가 연병장 위로 길게 맴돌았다. 여러분이 알던 평범한 삶은 그 입학 통지서를 뜯은 순간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중 누군가는 군대를 지휘하고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는 장군이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진리를 탐구하고 세계의 법칙을 다루는 전설적인 마법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저 새하얀 대지 위에 질서를 세우는 지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 지식, 권력, 심지어 영생까지도. 신세계가 품은 모든 보물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교장의 어조가 돌연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새로운 규칙 하나를 발표하겠습니다. 기존의 규율 하에서는 1학년 학생이 신세계에 진입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수부터는 1학기 종합평가에서 상위 3등 안에 든 학생에게 조기에 신세계로 들어갈 자격을 부여할 것입니다. 학생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는 다급히 나서서 그를 만류했다. 교장 선생님, 신입생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디 재고해 주십시오. 하지만 교장은 살벌한 눈빛으로 그를 훑어볼 뿐이었다. 그 순간 학생회장은 마치 얼음장 같은 심연에 빠진 듯한 표정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그는 즉각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산하십시오. 사오리는 한 손으로 턱을 괜채 천천히 미간을 찌푸렸다.
방금 전 학생회장의 반응은 너무나도 이상했다. 저 새로운 규칙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걸까? 하지만 그는 서둘러 그 생각을 떨쳐냈다. 저 규칙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카데미가 제공하는 모든 조건을 이용해 최대한 빨리 힘을 키우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친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사오린, 잠깐 이리 와봐라. 사오린은 앞으로 다가가 물었다. 친천 교관님, 부르셨습니까? 친천은 긴 한숨을 내쉬며 어쩔 수 없다는 듯 손을 저었다. 규칙에 따르면 입학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녀석이 반장이 되어야 해. 하지만 구샤오이에가 단칼에 거절해 버리더군.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가 맡게 된 거다. 그는 사오린을 응시하며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잘 들어라. 반장이 되면 추가 공로점과 더 나은 자원 할당 그리고 몇 가지 특별한 특권이 주어지지. 너처럼 밑바닥인 녀석에게 그런 것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야. 그건 진짜 생명줄이다. 알겠나? 그리고 이 직책은 3개월 뒤 종합평가까지만 유지된다. 그때가 되면 내가 원한다고 해도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닐 거다. 할 말은 끝이다. 신입생 수첩과 스마트 시스템 가이드는 자동으로 전송될 거다. 그 말을 남긴 채 친천은 뒤돌아 더 이상의 말 없이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다. 사오리는 혼란스러움에 가득 차 멍하니 서 있었다. 반장이라는 자리에 그런 혜택이 있을 줄이야. 그가 신입생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체크인을 담당하는 선배가 책상 뒤에 나른하게 앉아 기계적인 어조로 기숙사 규칙을 읽고 있었다. 문은 저녁 7시에 잠긴다. 아침 6시에 열리지. 외박을 하면 공로점이 깎인다. 알았어. 하지만 그녀가 사오린의 신분패를 받아들고 거기에 뜬 정보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태도가 단번에 바뀌었다. 어머, 후배님. 올해 신입생 반장이었어? 대단한 걸. 사오린은 어색하게 웃었다. 전 그저 임시 반장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굴지 마. 반장이 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은 없으니까. 선배는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리 와. 내가 직접 보급품을 챙겨주고 방 고르는 것도 도와줄게. 사오리는 내심 놀랐다. 태도 변화가 너무 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교복은 학년별로 색상이 달라. 우리 2학년은 파란색을 입고 너희 신입생은 초록색을 입지. 그녀는 말을 하며 그에게 보급품을 건네주었다. 그러고는 기숙사 방 중 하나의 문을 밀어 열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반장에게 배정된 개인 독방이지. 일반 신입생들은 모두 2인실을 쓰거든. 그녀는 사오린에게 신분패를 돌려주며 세심하게 일러두었다. 기숙사 출입, 물품 구매, 수업 출석 체크할 때 이게 꼭 필요해. 안전하게 보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좋아. 내 이름은 장팅팅이야. 우리 서로 친구 추가하자. 앞으로 공부든 일상생활이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 모든 설명을 마친 후 장팅팅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다. 반장 후배님, 수강 신청할 때 신중하게 잘 생각해. 그곳에 서서 사오리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장팅팅이 그가 반장이라는 사실을 듣는 순간 그녀의 태도는 눈에 띄게 친절해졌다. 그건 10중 8구 친천 교관이 언급했던 그 특권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아카데미 내부의 계급 격차가 심각하다는 건 쉽게 눈치챌 수 있었다. 결국 이곳의 모든 것은 여전히 힘으로 기결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먼저 수강 신청을 마치는 것이었다. 그는 신분패의 수강 메뉴를 터치해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 빼곡하게 나열된 강의 목록을 본 순간 그의 두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이건 너무 많잖아. 필수 교양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수해야만 했다. 거기에 더해 기초 전투강의 하나와 기초 속성강의 3개를 추가로 골라야만 했다. 하지만 사오리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확실히 강의 수가 엄청나긴 했지만 그에겐 우등생 특성이 있었다. 그의 기본 속성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기에 가능한 한 최단 시간 내에 전반적인 능력치를 끌어올려야만 했다. 그리고 우등생이 패시브로 제공하는 2배의 학습 효율은 그가 가진 최고의 무기였다. 전투강의 중에서는 기초 검술이 진입 장벽이 낮고 범용성도 높았다. 기초 체력 단련은 생존력이라는 그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었고 기초 명상은 정신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올려줄 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오리는 수강할 강의들을 모두 확정지었다. 다음날 기초 검술 훈련장 안에서 사오리는 끊임없이 검을 휘두르며 기본기를 연마하고 있었다.
기초 검술 경험치 플러스 1라는 알림음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끊임없이 힘을 싣는 방식을 조율했다. 장검을 휘두르는 것은 단검을 찌르는 것과 어딘가 비슷하면서도 그 진정한 파괴력은 단순한 손목이 아닌 허리와 코어에서 나온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다시 한번 검자로를 꽉 쥐고 호흡의 리듬을 조절했다. 그러자 점차 그의 스윙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고 동작은 더욱더 정교해졌다. 힘을 다루는 요령만 완벽히 터득한다면 그의 검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불과 1시간 반의 훈련 만에 그의 기초 검술은 이미 3레벨에 도달했고 그에 맞춰 근력 속성마저 1포인트 상승했다. 5등생 특성의 버프 덕분에 1레벨에서 2레벨로 오르는 데는 고작 30분이 걸렸고 2레벨에서 3레벨로 오르는 데는 딱 1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그의 레벨업 속도는 말 그대로 일반인의 2배에 달했다. 훈련장 반대편에서는 다른 신입생들이 이미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아이고 세상에.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팔이 당장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 같다고. 한 번만 더 휘두르면 진짜 부러질지도 몰라. 기초 검술을 임시로 가르치고 있던 3학년 선배 청라는 훈련장에 널브러진 신입생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다. 올해 들어온 녀석들은 예상보다도 훨씬 기본기가 엉망이었다. 이런 수준으로 감히 강의를 신청하다니. 그녀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다들 똑똑히 들어. 이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 기초 검술 숙련도 3레벨을 달성하지 못한 녀석은 아무도 못 나간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신입생들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이 강의는 절대 신청하면 안 되는 거였어. 저 선배는 진짜 악마야. 기초 검술을 1레벨에서 2레벨로 올리려면 적어도 4시간은 쉬지 않고 검을 휘둘러야 한다고. 3레벨까지 올리는 건 하루 꼬박 걸릴 일이야. 우리가 무슨 초인도 아니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하지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 한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지며 소음을 찢어발겼다. 청라 선배님, 제 스킬은 이미 요구하신 3레벨에 도달했습니다. 수강 시스템에 따르면 다음 강의인 기초 명상이 곧 시작될 시간입니다. 먼저 나가서 다음 수업으로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청라는 화자를 향해 고개를 확 돌렸고 그녀의 두 눈은 노골적인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개학 첫날이고 첫 수업을 시작한 지 아직 2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근데 벌써 기초 검술을 3레벨까지 훈련했다고? 지금 나랑 장난해?